새해를 맞이해서 달라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육아휴직제도 개선이 있습니다. 보육시간을 기본보육하고 연장보육으로 구분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통합입니다. 부동산 중개료, 부동산 계약서의 미리 기재라는 내용인데요.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 제도입니다. 다음은 계좌 적립 서비스인데요. 돈 제대로 벌고 쓸데없는데 안 쓰게 또 효율적으로 모으는 이야기를 전하는 머니스토리텔러 김충환 에디터입니다. 이제 2019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딱히 한 것도 없는데 한 살을 더 먹습니다. 나이 먹는 건 먹는 거고,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달라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워낙 내용이 많아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오늘 1부를 가지려고 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육아휴직제도 개선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된 제도는 혜택을 아무리 많이 줘도 솔직히 부족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내년 2월부터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었고요.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육아휴직을 겹쳐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자녀에 대해서만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서 아빠, 엄마가 각각 첫째 자녀, 둘째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겹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 개선되는 육아휴직 제도 개편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과 한 명의 육아를 전담하는 독박 육아를 막을 수 있게 된다는 정보는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또한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본보육하고 연장보육으로 구분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에서 얘기했거든요. 향후 어린이집은 기본보육 오후 4시까지고요.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하는 연장보육은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나누어서 운영됩니다. 연장보육은 추가적인 비용이 없고요. 연장반 교사가 전담하게 돼서 안정감 있고 향상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출결 시스템도 도입돼서 영유아 가정에 등하원 안심 알림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니까 나가 있는 엄마는 굉장히 안심될 것 같아요. 3세부터 5세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고요. 0세부터 2세방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가 확인돼야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점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통합입니다. 요즘 워낙 고령화 인구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 세대분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어르신들이 필요한 욕구에 대해 이제 생활관리사가 요청을 하면 그에 대한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어르신들이 그 대상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 돌봄 서비스는 총 6가지인데요. 하나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6가지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서비스 내용을 다양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새해부터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좋을 것 같아요. 사회 통합으로는 안부 확인,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서비스, 자원 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신규 신청은 내년 3월부터 시작되고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중개료, 부동산 계약서의 미리 기재라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부동산을 계약할 경우에는 수수료 최대요율만 정해져 있었고요. 구체적인 요율은 협의회를 통해서 정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물론 다 그렇던 건 아니지만 최대 요율을 고정 요율인 것처럼 얘기하시거나 계약 막바진 단계인 잔금 치를 때 이제 최대 요율을 수수료를 요구하니까 이미 계약을 해야 되니까 안 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 시 작성 단계부터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계약서에 미리 기입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계약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돼서 향후 부동산 중개료에 인한 분쟁은 사라질 것 같아요. 현재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 금액에 따라서 5천만 원 미만은 0.6%고요. 5천만 원에서 2억 원은 0.5%, 2억에서 6억 원은 0.4, 6억에서 9억 원은 0.5, 9억 원 이상은 0.9의 최대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 제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20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수납을 위해서 만든 가상계좌, 보험료라고 하면 우리 보험사에 납부하는 건강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건데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계약자인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가상계좌는 실제 계약자가 아니어도요. 계약자 이름으로 입금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보험사 측에서는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계약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부입니다. 약간 몰지각한 보험 설계사들이 판매를 위해서 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대납하는 형태의 이런 가상계좌 부당모집행위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가상계좌 실제 계좌를 통해서
부당한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고 신현된 제도로서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좌 적립 서비스인데요. 내년 초부터 우리 편의점 가서 뭐 이렇게 구매하면 막 잔돈 나오잖아요. 현찰로 구매하면 잔돈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거스는 돈을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계좌 적립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계좌 적립 서비스를 새해 초 시범적으로 선보일 예정이고요. 동전의 휴대나 이제 사용 관리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당 서비스를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면 모바일 현금 카드나 현금 IC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거스름돼 입금된답니다. 이제 주머니에 짤랑짤랑 소리는 안 나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생활하는 편하고 금융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그리고 또 약간 우리가 신분증 관련된 내용에 갱신되는 부분들을 언급하도록 하려고 하겠습니다. 정보가 유용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였다고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스토리텔러 김충환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